It's my life. 신창환 교수의 K-뉴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김웅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또 그로 인한 자연재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특히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환경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환경 문제를 직접적인 공학적 접근을 통해서 연구하고 계신 김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전공이나 또 연구하시는 분야, 교수님 소개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환경공학과 교수로 있는 김웅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사회와 지구의 이슈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연구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 지구와 또 글로벌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영향력들을 항상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공학이라는 이 것 자체가 우리 사회하고 또 우리 인간 사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연구 그 자체에 몰두해서 학문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학문들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환경이라는 이슈 자체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연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환경 이슈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학문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이 이렇게 환경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또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나 동기가 무엇이 있나요? 물론 제 학부 전공은 사실 환경공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네, 원래 학부 전공은 위생물하고 동물학을 해서 약간 생물학 베이스로 생물학을 하시고 했고요. 네. 생물학을 하다 보니까 생명공학적으로 진로를 좀 틀어서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라는 거기서 환경공학부라는 과가 처음으로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국내 처음으로 코스책에 마침 환경에 관심이 있던 차에 지원을 해보자 했는데 정말 운 좋게 붙어서 그때부터 환경에 발을 들게 됐고요. 하지만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포항공대에서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환경공학 순수한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학문들이 이렇게 환경공학에 걸쳐 있는 형태로 약간의 그 뭐 융복합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네, 그런 개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타 학과의 소속으로 환경공학을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항공대 안에서 생명과학과 소속으로 해서 환경공학을 했고요. 물론 학위 자체는 환경공학을 받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생화학 쪽으로 생화학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를 졸업한 후에 조금 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박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진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환경공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진짜 제가 환경공학을 제대로 한 거는 박사 때부터다. 그 다른 공학 분야 비교해 봤었을 때 환경공학만이 가지는 어떤 뭐 특성이나 특징, 강점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하나 언급한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학문과는 달리 이거는 멀티 디시플리너리한 다학제적. 그렇죠. 그런 어떤 그 학문 분야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타 전공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참 재밌는 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어떤 걸 내가 하나 관심을 갖고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그게 바로 우리 주변으로 미치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바로 환경에 연결되네? 이런 기술이 이렇게 바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런 맛이 중독성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기후 변화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경험했던 그 계절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렇죠. 약간 심지어 뭐 아열대 기후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공학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천병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학문인데 네. 요즘 최근 혹시 뭐 트렌드나 산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경향이나 대표적인 것들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두세 가지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시거나 또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흔히 환경 하면은 어떤 그 오염물질 처리 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그 개념이 뭐 맞습니다. 네. 맞는 개념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당연하고. 근데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사실 제거가 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폐수 안에 우리 몸에 해로운 크롬 육가 이온이 있다 했을 때 크롬 육가 이온이 해롭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이 크롬 육가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정상적인 크롬에서 전자가 6개 빠진 형태. 그걸 그러니까. 크롬 육과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좀 몸에 해롭거든요. 근데 유해 물질인 거예요. 유해 물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거한다라고 뭐 보통 말을 하는데 사실 제거는 아니고요. 제거를 할 수도 없고요. 뭐 지구상에서 그것을 발로 킥하듯이 우주로 보내지 않는 한은 그냥 그런 유해한 물질을 덜 유해한 물질로 만들거나 아니면 유해한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쏴버리거나 아니면 어디 가두어서 저장하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학이라는 거는 제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덜 유해한 형태로 살짝 바꿔주거나 아니면 자연현계의 어느 부분으로 그냥 묻어놓거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환경공학의 진수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류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폐기물들도 사실은 인위적인 개념이지 폐기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구상에서 진짜 폐기물이야 라고 보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의문을 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착안한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폐기물이라고 불리는 모든 쓰레기는 사실은 폐기물이 아닐 수 있다. 그건 인간이 붙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하거나 다시 유용한 형태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의 첫 번째 토픽이 뭐냐면은 폐기물,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유기성 폐기물이라 해서 카본이 포함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바이오 연료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그런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유기성, 그러니까 카본, 이제 탄소가 포함된 그런 폐기물을 재생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뭐 다시 완전 바꾸는 건가요? 예, 둘 다 해당됩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바이오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만드는 거고 바이오 연료로 하면은 뭐 바이오 디젤처럼 이제 수송용 연료를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약간의 화학적인 방법을 거쳐서 완전히 화학적인 다른 물질로 재활용된다기보다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구조가. 근데 그것도 스타트는 재활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처음에는 재활용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생물학적인 공정을 이용해서 화학적인 변화를 바꿔서 메탄이라든가 바이오 디젤과 같은 전혀 다른 형태의 화학물질로서의 연료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메탄이라고 하면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배출된 오염물질 뭐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축산 농가에서 소를 많이 키우면 소들을 해서 나오는 변 같은 데서 나오는 메탄가스 많이 나온다. 그게 뭐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메탄도 연료가 될 수 있는. 이 메탄이 말씀하신 것처럼 CO2라는 이 물질과 함께 대기 기후의 워밍 이펙트, 그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개의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CO2는 이제 좀 다른 문제지만 메탄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카본이 굉장히 환원된 형태이거든요. 카본이 극단적으로 환원된 형태가 이제 메탄인데 이 환원된 형태의 메탄은 다시 산화하는 그렇죠. 산소를 만나서 산화하는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가 태워지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it's mine.